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도 좀 상당히 큰 편이었고 전 종목 전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 물가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코어 CPI하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을 하회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일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반도체 강세,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현금 가치가 뭐 떨어지는 것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을 사람들이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개 때문에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건데 지난 금요일 날의 물가지표 강세는 이번 이유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번 이유를 크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건 주식시장의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급등은 미국 증시의 급등은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뭐 말이 되는 그런 겁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이 상승할 만한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미국 증시는 여기가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나스닥에서 전고점이 어디였죠? 여기죠. 이 자리 저항을 돌파한 척한 거예요. 물가지표라는 호재를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강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거니까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이죠. 그죠? 위쪽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다. 뭐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답답한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그죠? 9월 중순부터 해서 한 10월 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요 기간을 미국 증시는 좀 기간 조정, 나스닥은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 기간 조정을 지난주 금요일에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끝낸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조정이 완전히 끝났죠. 그죠?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됐어도 대장은 변치 않는다. 반도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전고점이 여기였죠. 근데 이 자리를 물가지표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S&P 지수도 신고가 랠리 시작된 거죠. 그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조정을 완전히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좀 다소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러셀 지수도 오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이죠. 그죠? 여기 이 자리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2021년에 만들어놨던 혹은 2024년에 재확인했던 그 무거운 역사적 저항인데 그 자리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상승하면서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화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을 했고 러셀 지수도 결과적으로 꾸역꾸역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러셀 지수도 고점을 높이고 있다. 신고가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상승을 시작했죠. 올해 4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래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야 이게 이래도 되나 과열 아닌가 버블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미국 양대 지수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어젯밤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도 신호가 있는 겁니까?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신고가 랠리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오히려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한 구간을 돌파한 척하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한다라는 어떤 그런 레벨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 신호가 등장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던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방 베팅은 하면은 안 되겠죠. 하여튼 뭐 한국 증시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사실 싼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퍼 구간으로 해서
이 좀 고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 신호는 아직까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해서 버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10월 그 10월 마지막 주쯤이 10월 마지막 주는 아니고 이제 여기 10월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정도가 보통 기술적으로 한 번씩 그 조정이 나오는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마저도 뭐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과 뭐 물가지표 이런 걸로 지금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뭐 미국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뭐 할로윈이니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10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뭐 12월까지 미국 사람들 계속 놀아버립니다. 그죠? 그냥 거의 뭐 긴 휴가를 가버립니다. 일을 다 끝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특별한 이슈가 생기기도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버티면은 진짜 연말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상승이 아니고 이런 버블, 이런 뭐 좀 다소 비이성적으로 보일 정도의 급등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번 주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해도 뭐 지금까지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벤트가 갑자기 시장의 방향을 확 바꾸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 전에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면 이벤트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가던 방향대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어쨌든 근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긴 높다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론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면 일단 FOMC 회의 있죠, 그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죠. 그리고 저기 10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미국 물가 지표까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거는 CPI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거는 PCE 지표죠. PCE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쭉쭉쭉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지표 발표 전에 딱히 의미 있는 매도세가 있다? 없다. 매수세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나 뭐 어떤 기업의 실적들은 대부분 시장을 더 상승시키는데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봤고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좀 보자면요. 잘못 입력을 했네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지금 탁 걸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지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게 어쨌든 하락 마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어젯밤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양봉이 올라온 거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어떤 그런 단타 매수가 들어와서 이런 거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고 어쨌든 그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죽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변동성이 튀어오르는 힘은 뭐 지금 거의 안 보이고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변동성을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트럼프가 그 중국과 관련된 안 좋은 발언을 해서 변동성이 한번 튀어올라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극복을 하려면, 이런 시세에 대한 극복을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변동성이 전저점까지 내려왔고 오늘 밤 전저점을 벌써 깨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는 전저점,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이제 미국 증시는 완전히 안정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미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 사실상 이제 뭐 미국 증시 뭐 하락이나 조정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덜었다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안정적입니다.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빨리 지난 급락의 충격을 깔끔하게 극복을 하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좀 넘었는데 4시 5분인데 지금이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도 급등을 하고 있죠. 나스닥 1% 정도도 급등을 하고 있죠. 아마도 뭐 제 생각엔 이런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의 100% 관세를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가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는 한국 증시에도 오늘 이미 영향을 미쳐서 오늘 한국 증시가 양대 지수가 둘 다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런 급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다시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한다, 변동성이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한다면 또 긴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자리를 지금 지지력을 안 보이고 깨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지수인데 뭐 보시다시피 그죠? 대장입니다. 예. 이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번에 딱 돌파한 척하면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보였었죠. 언제부터? 한 대충 10월 초부터 해서 한 달간의 이렇게 조정을 했고, 조정이 이제 한 달 만에 끝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 시작되는 그런 모습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다시 힘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중요한 자리가 여기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한 척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은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분명히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긴 해요. 엔비디아 여전히 대장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지만 이 기간 조정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조정조차도 지금 보시면 뭐 제대로 박스권 기간 조정이 아니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조정답지도 않은 뭐 거의 뭐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정도. 예. 하여튼 방향성은 다들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강세장 뭐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주식의 랠리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가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채권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과 채권이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은 원래 힘도 약하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인 바닥은 만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정말 힘이 없다. 어쨌든 바닥은 만들어서 방향성은 일단 위로 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다들 원자재들도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죠? 예. 그 지난주였나 말씀드렸죠. 그죠? 갑자기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분위기가 좀 확 돌아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재들도 좀 강한 모습이다. 예, 금값은 이제 대신 힘을 좀 잃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위험자산의 뭐 시대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의 냄새가 좀 나는 게 금이죠. 그죠? 그래서 금은 조정이 좀 나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조정 진행 중이고, 금값은 그 금이 다시 올라가려면 5일선 위에 안착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위에 안착하면 조정이 끝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좀 보자면 오늘 한국 증시 양대지수 급등했습니다. 그죠?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해봐도 오늘 좀 많이 오른 겁니다. 코스피 2.73, 코스닥 3.72. 오래간만에 변동성 커졌죠. 그러니까 V 코스피도 커졌습니다. V 코스피도 상승했습니다. 5%. 그러니까 콜옵션이 또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예전과 같은 그런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다시 변동성이 터지고 있고 코스피가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그런 거죠. 그죠? 오늘 일단 뭐가 올랐나 좀 보자면은 그 물론 반도체가 강합니다. 그죠?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고, 반도체가 좀 강하게 힘을 써서 그런지 그 지난주에 좀 반도체가 서운할 때 힘을 못 썼던 친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저기 반도체가 힘을 못 쓸 때 지난주에 움직였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친구들은 지난주에 하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좀 서운한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걸 제외하고도 여기 이쪽에 뭐 하나오션이니 뭐 이런 어떤 방산 쪽이나 조선 뭐 이런 주도주 섹터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조금 좀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그거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강화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했으니까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움직였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죠? 코스닥 쪽도 보시자면은 코스닥에서 이쪽에 새빨간불 오래간만에 보고 있죠. 그죠?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움직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많이 움직였던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2차전지 친구들은 오늘 조금 서운했다. 물론 뭐 서운했더라도 에코프로는 6%나 올랐지만 조금 서운했다. 반도체들은 오늘 뭐 조금 좀 서운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라는 것. 역시 제약바이오가 무대기로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힘을 쓰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코스피 쏠림이 끝나야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시장이 강하긴 강한 거예요. 지금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사실 흔치가 않은데 지금 정말 강한 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하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하면은 좀 문제가 그건 좀 어렵겠죠. 하방 베팅은요. 계속해서 일단 상승으로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난번과 다르게 확실히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찔끔찔끔 차분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뭐 어제 오늘부터 해서 탁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탁 가팔라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뭐 한국 증시가 저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뭐 2, 3거래일 정도 저런 급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좀 자주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몇 거래일 정도 더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으니까 이제 뭐 반대쪽으로 베팅한다, 하방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눈에 띄는 건 일단 급등이 나타나려고 한다라는 거, 그죠?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대가를 치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은 아닌 것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한국 주식이 하도 세게 올라서 그런지 환율은 뭐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였으나 일단은 그 1430 얼마를 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원화는 지금 일단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긴 합니다. 원화 약세. 다 본 거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0만원 넘어갔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저기 98,500원인가가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이었다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면 뭐 사실상 이제 10만원 돌파한 착은 기정사실이다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요렇게 답답한 구간이었죠. 요렇게 약간 기간 조정이었죠. 기간 조정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시세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중국부터 뭐 볼까요? 중국부터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그죠? 중국 증시도 뭐 급등입니다. 확실히 지난주 그 물가지표가 좀 영향이 크긴 컸던 모양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요렇게. 뭐 또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강한 거는 뭐 이번 주에 그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무지하게 강하다 뭐 그런 겁니다. 일본 증시도 급등, 그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예요. 그냥 주식시장 상승의 이유가 1, 2번 이건 겁니다. 2번이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확실히 힘을 못 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 지금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